먼저 조선 말의 풍경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 당시 조선이 어떻게 됐느냐? 도대체 어떤 나라였느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찾아가지고 조선 말의 풍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832년에 영국 상선 에머스토라는 배가 우리나라 저 몽군포, 저 서해, 황해도 서해에 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선교사가 동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832년이니까 순조 31년입니다. 그래, 이 선교사 이름은 퀴츠 라프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을 어떻게 봤냐? 자기가 북경에 가서 보고서를 낸데 조선에 대한 현실을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불결과 빈곤으로 자기 생애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거처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피부는 어김없이 때로 덮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달씩 씻지 않아서 이 따위의 해충이, 이 말이죠. 이 따위의 해충이 득실됐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충을 잡아 죽이는 짓을 주저하지 않았다. 살림 도구는 서툴게 빚어졌다. 진흙으로 빚어졌는데 상상할 수 없이 조잡한 종이었다. 이것이 1832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서해의 몽군포에 와서 보고 북경의 자기네 선교본부에다가 보고한 조선 말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 30년 뒤에 1874년에 달래 신부라는 분이 왔습니다. 이 달래 신부는 어떤 분이냐면 파리 외방 선교사 소속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싹 보고 나서 꼬레의 교회 역사, 코리아의 교회 역사라는 걸 썼습니다. 거기에 1874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고, 그러니까 각각 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현이나 이런 데 그 창고를 아마 들여다 봤던 모양입니다. 창고의 저장은 장부상에만 있다. 지방 병기고에는 쓸만한 탄약도 무기도 없다. 관리들이 다 팔아먹고 누더기 몇 조각과 고철나무를 대신 갖다 놓았다. 아전과 수령은 그들 마음에만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강탈한다. 백성은 하도 곤궁하여 서해안 사람은 밀수업자에게 어린 딸을 쌀 한 마리에 팔고 있다. 길마다 송장이 널려 있다. 이것이 1874년 달래 신부가 본 한국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1890년대에 또 한 분이 왔어요. 이분이 비숍 여사라고 영국 분인데 이 사람은 책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비숍 여사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 샅샅이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은 부산에서부터 저 신의주 그리고 저 강계 넘어와가지고 울라디보스토크까지 이 사람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이 사람이 부산에 와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찌나 더러운지 그 하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고 자기가 놀란 거는 그 당시 일본인들이 거처하는 동네라고 있습니다. 부산 동네가 옛날에는 일본인들이 거기 거처했었습니다. 동네에 가보니까 동네 현에는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은 이렇게 일본이 사는 사람 지역은 이렇게 깨끗한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이 부산진에는 이렇게 더러우냐 하는 거라서 놀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 구경을 또 했습니다. 서울도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서울이 그 당시 더러웠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얘기. 우리 100년 전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강을 따라가지고 영월까지 갔어요. 영월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 서양 여자라는 건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 중간중간 내려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서양 여자 귀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그 구경을 하려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뭐 빈대 이 같은 게 있어서 잘 수 없는 건 둘째치고 동네 사람들이 그 문을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 문을 보느라고 그걸 보느라고 그냥 눈이 그러니까 창호지에 그냥 눈이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이 하도 밀려가지고 그 문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방 안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한국 여행을 했는데 양평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요즘 양평이에요. 거기 옛날에 큰 군이 아주 굉장히 군수가 있고 이제 뭐 그러는데 거기 가서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 군 사정을 알아봤는데 그 조그만 군에 이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가지고 볼기치는 사람들 이방 이런 사람들이 800명이나 있다는 거야. 아니 이 조그만 군에 이방 이런 사람들이 800명씩이야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다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그 백성들이 뭐 집에 뭘 가지고 있는지 이방들은 다 안 돼요. 이 사람 부엌에 저 숟가락이 몇 개, 장단지가 당분은 뭐 독이 몇 개, 아주 낱낱이 잘 알고 있대 이방들이. 그리고 이방들이 그 집에 뭐가 조금 생기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뭐가 좀 생기면은 그 이방이 불른다는 거야. 불러가지고 그냥 무조건 곤장을 치는 거예요. 곤장을 쳐. 왜 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단 말이야. 왜 치는지. 근데 그 이방이 하는 얘기가 네 죄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 죄는 네가 알렸단 말이야. 내 죄 내가 어떻게 이방이 아느냐. 네 죄는 네가 아니까 네가 고백을 해라. 그래가지고 곤장을 쳤습니다. 그게 조금만 집에 쌀이라도 조금 한두 마리 있으면은 그걸 다 그렇게 뺏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왜? 일을 하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야 또. 암만 노력을 해봐야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야. 세월은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강을 따라가 보고 평양을 지나서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 보고 조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그 당시 연해주,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있는 데죠. 블라디보스톡. 거기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당시 한국에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때 북간도 하고 연해주에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를 자기들이 또 둘러봤어요.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조선에서는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게을르고, 그렇게, 아주 그냥 하루, 삼류민족, 그냥 원시인 같은 삶을 사는 조선민족이 연해주에 사는 조선민족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집을 반듯하게 짓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러시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깨끗하게 산다 이거예요. 야, 조선민족이 이런 민족이냐? 참 놀랬다. 이거 왜 그럼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은 이렇고 왜 조선에 있는 조선인 그러느냐? 그게 뭐냐? 그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백성이 뭐만 생기면 볼기를 쳐가지고 다 뺐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나라를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조선민족을 자기는 다시 봤다.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책을 읽었어요.